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모든 청년이 잘 사는 그냥까지 잘 사는 멘토스쿨의 이영건입니다. 반갑습니다. 혹시 강의와 강연의 차이를 아시나요? 강사도요, 똑같은 강사가 아닙니다. 사전을 찾아보시면 선비사자 강사가 있고요, 스승사자 강사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정의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선비사자 강사는 강연을 하는 사람이라고 적혀 있고요, 스승사자 강사는 강의를 하는 사람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럼 강의와 강연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알아야 내가 선비인지 스승인지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일반적으로 강의 그러면 우리 학교 다닐 때 그 듣기 싫은 그 깨알같이 글씨를 막 적어놓고 이렇게 지식을 쑤셔 넣었던 그 강의, 그거를 떠올리시면 그게 강의입니다. 강연은요, 그 연자의 강연의 연자는 연극의 연자와 똑같아요. 그러면 연극하면 여러분 보고 나면 어떤 게 남으시죠? 감동이 남든지 뭔가 이미지가 남죠. 요즘 유행하는 게 그 영웅이라는 뮤지컬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거 보고 나면 되게 남는 게 있잖아요. 뭐 스즈메의 문당속인가? 그거 좀 유명하던데, 그거 보고 나면 뭐가 남잖아요. 이렇게 그런 게 연극, 영화 이런 거의 특징이에요. 강의는 지식을 전달하는 게 목적인 게 강의고요, 강연은 뭔가 마음에 남겨드리는 게 강연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선비사자 강사가 되실래요? 스승사자 강사가 되실래요? 저는 강연을 주로 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좀 강연다운 강연을 하고 싶어서 제가 열심히 지금 1인 지식기업가 활동을 하고 있고요. 오늘 여러분이 하게 되시는 이 부분, 1인 멘토 디지털 마케팅. 자, 우리 각 과목명이 디지털 마케팅입니다. 근데 1인 멘토래요. 1인 멘토 마케팅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들어보신 분 없으세요? 당연하죠. 제가 만들었으니까. 당연합니다. 저는 이영건이라고 하고요. 이런 자기소개를 이렇게 많이 하고 싶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제 좀 아셔야 될 포인트는 여기에 있습니다. 1인 지식기업가다. 근데 앞에는 대학 교수도 했었고 뭐도 했었어요. 근데 그거 다 지워버렸습니다. 50년 동안 한 거 다 지워버리고요. 참고로 제가 50살이 넘다는 얘기죠. 지워버리고요. 지금의 내용만 지금 적혀져 있습니다. 이 1인 지식기업가라는 이 부분이 새롭게 브랜딩하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1인 멘토 디지털 마케팅 크리에이터다. 요거 수요일날 제가 강의 의뢰를 받고 조세현 우리 교수님이랑 그 다음날 목요일 아침에 정확 만든 걸로 된 겁니다. 자, 제가 이 강단에 쓰게 된 이유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바로 이 부분입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제 일라 SNS 독서 모임이라는 걸 하고 있어요. 뭐 독서 모임 다니는 분 계시죠? 독서 모임 다니시는 분. 그러면 나는 책은 그래도 책은 꾸준히 손에 잡고 있다. 중요한 겁니다. 책을 읽으면 좋다는 건 아시잖아요. 그렇죠? 네, 또 그런 말이 있죠. 책을 읽는다고 다 성공하는 건 분명히 아니에요. 근데 성공한 사람들, 사업가들을 보면 다 책을 읽고 계시죠. 그래서 뭐 꼭 성공이 아니더라도, 사업이 아니더라도 요즘은 독서에 대한 그 많은 니즈 또 하고 싶어 하시고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3년 전부터 매일 아침 6시에 온라인으로, 코로나 때 아무도 못 모이니까 어차피 못 모일 바에 줌으로 오셔서 책 읽고 싶으시죠? 아침 6시에 들어와서 켜놓고 화면 때 끼워놓고 말도 한마디도 안 해요. 책만 읽어요. 네, 그렇게 30분을 읽은 다음에 6시 반 딱 되면 딱 마이크를 켜고 제가 인사를 드리고 서로 인사 나누고 그 다음에 돌아가면서 이렇게 자기가 읽은 책들을 소개를 합니다. 네, 그래서 뭐 10분 스피치, 15분 스피치 혹은 뭐 30분 강의 이런 식으로 본인이 하고 싶은 방법대로 자기가 읽은 책에 대해서 자기가 감동받은 부분, 밑줄 친 부분, 이런 분들을 소개를 하는 거죠. 자, 이런 활동을 제가 몇 회를 했을까요? 이 활동을 제가 지금 다음 주 월요일이면 400회를 합니다. 하루도 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심지어 조세호 이사님이랑 밤새 술 먹고도 화장실에서 켜놓고 했습니다. 6시 되면. 이 모습을 보시고 조세호 교수님께서 이거 한번 좀 소개시켜 달라고 말씀드린 것 같아요. 분명히 이 부분이 어떤 식으로 여러분의 앞으로의 그 마케팅에 도움이 되실지 꼭 찾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비즈니스가 뭔지 아세요? 당연히 아시겠죠. 비즈니스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비즈니스의 정의 혹시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이번에는 더 비싼 거 드릴게요. 업을 일으키고 세우는 거. 좋습니다. 또 어차피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어서 묻는 거예요, 그냥. 비즈니스. 아직 업을 계속 받아서 이어가셨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주 순발력 좋으십니다. 실은 비즈니스 여러분들이 그 경영학과나 경제학과나 혹은 전공하셨다면 애들이 배우셨어요. 사실은 기억이 안 나셨을 텐데 이런 분이 계세요. 피터 드러커라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비즈니스란 가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대가로 돈을 받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이 가치란 단어에 상당히 중심을 갖고 나는 어떤 가치를
어떤 가치를 제공하는 사업가가 될 것이냐, 어떤 가치를 주는 비즈니스맨이 될 것이냐를 아마 조희선 이사님, 우리 교수님도 많이 아마 여러분한테 그런 강의를 하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요, 세상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우리 3년 동안 전쟁 치렀잖아요. 코로나하고. 예. 그때 많은 생각들이 바뀌고 너무 많은 부분들이 변화되다 보니까 이제 비즈니스도 판이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앞으로의 비즈니스는 어떤 키워드가 중요한 것일까? 어떤 정의일까? 혹시 떠오르는 거 있으세요? 바로 이 부분인데요. 문제를 발견하고 문제를 풀어가는, 해결해주는. 자, 코로나라는 그 문제, 엄청난 문제를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겪어봤죠. 그 문제가, 이 문제가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린 이 문제가요. 야, 맞아, 문제 많어. 지금 말이야, 용산에 계신 그분 문제야. 혹은 뭐 무슨 당이 문제야. 아니야, 그 앞정권이 문제였어. 이런 문제 아니고요. 제가 말하는 문제는 그 문제가 아니고요. 코로나가 왔든 뭐가 왔든 지금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 각자의 휴먼, 사람들, 이 호모 사피엔스라고 말하는 학문적으로 이 사람들에게 느껴지는 문제가 뭐냐라는 거죠. 그 문제가 엄청나게 다양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예전에는 문제가 딱 하나였어. 예, 공산당이 문제야. 반공해야 돼라고 외쳤고, 어느 때는 민주화해야 된다고 외쳤고, 경제 발전해야 된다고 외쳤고, 사회 문제가 곧 나의 문제였던 시절이 지나가고요. 이제는 각자의 문제가 중요시되는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왜? 코로나 덕분에 그걸 알게 된 거예요. 나가지 말라며요. 혼자 있으라며요. 그다음에 사람들이 생각이 많아지고 나를 쳐다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많은 문제점이 발견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정말 제가 묻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문제가 새로 생겼다고 했어요. 우리들의 문제요. 각자가 각자하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어떤 문제가 있으신가요? 어떤 문제? 건강이 제일 문제입니다. 건강이 좀 안 좋다. 좋은 단백질 드시고요. 예. 아니,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제가 좀 이따 나오겠지만 저도 건강 때문에 죽을 뻔한 적이 있어요. 예, 정말 중요한 말씀이세요. 그 건강의 문제점 아셔서 요즘 코로나 이후로 열심히 건강 관리를 하시잖아요. 예, 정말 좋은 말씀하셨고요. 또 혹시 한 분만 더 지금 문제 어떤 문제 있으실까요? 네. 정말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 71년생 혹시 계십니까? 71년생? 71년생이세요? 우리나라에서 71년생이 출산이 제일 많았습니다. 지금 2000년생이 71년생에 비해 몇 배의 아이가 태어났을까요? 예, 줄었겠죠, 당연히. 예, 10분의 1인가로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도 아닙니다. 예, 10분의 1인가로 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 세대의 사람들은 계속 나이 먹어서 가는데 우리 밑에 세대, 그 친구한테는 우리가 시장이 너무 고객이 적은 거죠. 예, 우리는 우리끼리 서로 생산해서 우리끼리 나눠 먹어야 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너무 적어요. 그 친구들한테 국민연금 받아서 우리가 받을 가능성도 희박해요. 예, 그런 세상이 되게 바로 저출산의 이유 때문이죠.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소멸할 나라 대한민국, 출산율이 제일 적어서요. 예, 정확히 지적하셨습니다. 예. 자,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문제점 2가지는 딱 요겁니다. 첫 번째, 빨간색 한번 읽어보실까요? 무슨 소리예요? 나 지금 와서 토요일에 여기 나와갖고 지금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내가 아는 게 왜 없어요? 예. 앞에 이런 글자가 붙어 있어요. 직접 땡땡 아는 게 없다. 뭐냐면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지식은 엄청나게 많아요. 나 알아. 챗 GPT 알아 그래. 나 AI 알아. 예. 다 알아요. 모르는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예. 다 알아요. 핸드폰이고 뭐고 온라인 마케팅 뭐고 다 알아요. 근데 직접 할 수 있으시냐? 대표적인 예. 혹시 이거 현금은 정보 갈 줄 모른다 계세요 혹시? 그런 분들 계시죠? 화장실 변기 막히면 119 부르시는 분. 예, 혼자 사셔서 누구 부탁할 사람도 없어. 예, 근데 큰일 났어. 너 넘쳤어. 예, 그래서 119 부르시는 분 계세요. 당연히 할 줄 알 것 같은 부분들을요, 우리는 실제로 할 줄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예,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런 거 많아요. 여러분 칼국수 만들 줄 아세요? 밀가루 반죽할 줄 아시냐고요? 저 어제 50년 만에 처음 해봤어요.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예, 근데 해보지 않았잖아요, 모두. 근데 칼국수는 밀가루 반죽 밀어서 하는 거는 알잖아요. 근데 직접 할 줄 아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마케팅 쪽으로 봐보세요. 이런 일이 발생이 됩니다. 모유 수유를 100만 원 주고 배워요. 이해되세요? 이거 실제로 성행하고 있는 비즈니스입니다. 많은 분이 간절히 바래요. 더 주고 배우겠다 그래요. 왜? 저출산, 정말 어렵게 낳는데 나 분유 먹이기 싫어. 내가 직접 모유 먹여서 건강히 키울 거야. 그런데 보세요. 우리 사회는 이미 어떻게 변했습니까? 1인 사회가 돼 있어요. 집에 가서 내 누나가, 내 언니가, 내 이모가, 고모가 애를 낳아서 모유 수유하던 모습을 우리 세대는 봤는데 조금만 더 젊은 세대는 그걸 본 적이 없어. 모유 수유하는 모습을 내가 보고 배운 적이 없어요. 나는 애가 나오긴 했는데, 어떻게 나왔는데 이거 어떻게 먹여야 되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간절하게 이 소중한 아이한테 먹여야 되는데, 그래서 100만 원 주고 배우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간절한 배움의 문제라고 할까요? 필요한 가치입니까? 예. 세상이 이렇게 달라가다 보니까
우리가 당연히 알 것 같은 거, 할 줄 모르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그것들을 하나씩 한번 배워볼까요? 심지어 요즘에 그 MZ7세대 기업에, 여러분도 혹시 기업 운영하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부하 직원들한테 우리 회사에 복지제도가 있습니다. 여러분한테 교육을 시켜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MZ7세대는? 이렇게 얘기해요. 돈으로 주세요. 제가 배울게요. 왜? 내가 배우고 싶은 건 따로 있다는 거예요. 하나 몰아놓고 일주일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모유수유가 배우고 싶어. 예. 돈으로 주세요. 나 이거 가서 100만 내고 배울래요. 나는 저한테 와서 배우고 싶어. 이러면 좋겠어요. 예. 실제로 이런 일이 발생이 됩니다. 다 알 것 같은데 뭐 블로그에다가 이렇게 마케팅 글 올리고 하면 좋다는 거 다 알아. 근데 어떻게 올리는지 모르겠어. 직원들 시키자니 믿업지도 않고 좀 창피해. 야, 컴퓨터에 그거 올려. 이것도 좀 창피해. 예. 그러면 대표님 글 좀 써서 보내주세요. 타이핑이 잘 안 돼. 예. 창피해 솔직히. 네가 적당히 해. 이거 뭐 얼굴로 끝낼 수도 있겠지나 배우고 싶죠. 그래서 포팅 한번 배우는데 100만 원 내고 배웁니다. 제 고객들도 이런 분 계세요. 예. 그리고 개인 방송의 시대. 와, 보니까 막 짤들 올리고 쇼츠 올리고 하던데 나도 올리고 싶어. 제가 그 브랜드 협회에서 졸업여행 가갖고 어느 뭐 큰 대기업 회장님이 여행에서 즐거우셔서 이렇게 아이 프리하고 외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얼른 동영상 찍어가지고 제가 편집 딱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딱 틱톡에 올려드렸더니만 감동을 하시는 거예요. 네, 감동을 하시는 거예요. 아는 사람이 별게 아니지만 그걸 할 줄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틱톡에 나와? 그래서 갑자기 조회수가 몇 분 만에 몇백 개가 올라가? 너무 신기한 거죠. 개인 방송의 시대 그거 어떻게 하면 돼? 그 200만 원 내고 배우라고 해도 배우십니다. 그분들. 예. 지금 이게 어떤 마케팅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 이게 어떤 마케팅인지. 자, 개인 창작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책 갖고 계신 분, 책 내신 분. 근데 아마 내 책 한 권 정도는 한번 가지고 싶다는 생각은 있으실 거예요. 요즘 또 책 쓰는 게 붐입니다. 그리고 책은 누구든지 낼 수 있는 이제 세상이 돼 있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꼭 책을 꼭 잘 써야 될 필요도 없고요. 단지 내가 써내면 되는데 아까랑 똑같아요. 누가 글 쓰면 책 내는지 몰라? 어떻게 쓰는 거야, 근데? 아니, 펜 잡고 쓰면 되든지 아니면 컴퓨터 치면 되지. 이건 방법론이고. 실제로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어떻게 정말 매일같이 조금씩 써나가서 그 한 달쯤 써가지고 그걸 책으로 만들지에 대해서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너무나 힘든 벽이에요. 너무나 힘든 벽이죠. 사실 책을 한 권 쓴다는 건 애를 하나 낳는 거에 고통과 같다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예, 그리고 저는 애를 안 낳아서 모르겠는데 책을 써봤습니다. 근데 이렇게 1,000만 원 내고 쓰시는 분이 많아요. 여러분 1,000만 원 내고 책 쓴다 그러면 배우시겠어요? 난 배우겠다. 역시 없으시네요. 근데 진짜로 제가 이 책 쓰기 제가 또 하는 수업이 있는데 이 책 쓰기 수업 저는 이제 가급적 많은 분들이 할 수 있게 하려고 저렴한 가격의 클래스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 동정업체 분들이 막 눈살을 주더라고요. 왜 이렇게 싸게 하냐고. 프로도 말도 난 나를 하겠다. 근데 신청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서는 프로스펙트라고 그러죠. 할 만한 분들한테 전화를 걸어봤어요. 대표님, 선생님, 이게 제가 좋은 프로그램 만들었는데 생각 없으세요? 실은요, 저 1,000만 원짜리 들었거든요. 이미 저 남편 모르게 꽁친 돈 갖고 1,000만 원 내고 이미 책 쓰기 수업을 듣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 분들이 수없이 많아요. 그분들 중에 몇 분이 썼을까요? 왜냐면 이게 평생 회원가거든요. 그 평생에 한정이 있어요. 평생 시간이 있으니 당장 안 쓰죠. 평생 못 쓰죠. 누구만 좋아요? 저는 4주 만에 내 책 쓰기 프로그램을 합니다. 4주 만에 마음 딱 작정하시고 4주만 하루에 1시간 정도만 투자해서 4주 만에 책이 딱 나오게 발행까지 해드리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책 한 권 쓰는데 1,000만 원 우습게 낸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사람들은. 그런 니즈가 있다는 겁니다. 자기 표현의 시대에 요즘 디지털 시대에 아까 디지털 마케팅이라고 했는데 당연히 줌 회의 정도는 할 수 있겠지. 줌 회의 어떻게 열어요? 그거 맨날 카톡에 보는 거 보고 누르면 되던데요? 그럼 열어보세요. 열어요? 왜 열어요? 초대를 받아는 받지만 내가 열어보진 않았잖아요. 줌이 돈 내고 하는 건지 아세요? 네? 돈 내야 돼요? 또 그냥 들어갔는데요. 초대는 돈 안 내도 되죠. 하지만 여는 사람은 40분 이상 강의를 하려면 돈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연회비 내고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 안 해보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다고 생각하죠, 다들. 그래서 저는 이 줌을 놀라지 마세요. 300만 원 주고 배웠어요. 제가 회사 나와서 여러분 같이 이렇게 배우겠다고 작정하고 나와가지고 회사 나와서 없는 돈, 이제 월급도 안 나오니까 제 주머니에 비상금도 없는데 300만 원을 열심히 아르바이트하고 모아가지고요. 어떤 그 분한테 300만 원 드리고 1시간에 30만 원, 1시간에 30만 원 내고 줌을 배웁니다. 아침 9시에 배우고 그날 밤 10시에 줌 개설을 해서 오픈을 해서 온라인 강의를 했어요. 그걸 매주 했어요. 그걸 3년 동안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제가 있는 거고요.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 줌 사용법
유튜브 뒤지면 나오잖아.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 거라 그래서 30만 원, 300만 원 주고 배워. 근데요, 그거 안 내면 내가 하겠어요? 그걸 할 줄 알면 왜 안 하세요? 하지. 그쵸? 근데 저는 선생님을 기꺼이 낸 이유가 좋아. 그 초당 나가는 돈, 그게 아까워서라도 나는 그 9시에 배워서 그날 밤에 바로 연 거예요. 9시에 배우고 줌 계약하고 돈 결제하고 그 나머지 12시간 동안 계속 강의 안 만들어서 그 다음에 10시에 딱 강의를 한 거죠. 그렇게 하게 만드는 동기부여. 그 동기부여 비용으로 300만 원 낸 거예요. 아깝지 않아요. 이거를 동기부여가 아니라 돈기부여라고 합니다. 왜 안 웃지? 돈기부여요. 예.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MZ세대 혹은 지금의 어린아이들은 알파 세대라고 그러죠. 걔네들이 하는 그런 대화를 우리가 돼요? 대화 되세요? 대화가 안 되죠. 그들이 하는 대화를 알려줄게 50만 원 내. 배우실래요? 이렇게 들으시는 분도 계세요. 실제로 여기 오시면 내는 분은 못 봤지만 이런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했거든요. 예. 여기 있는 글 한번 읽어보세요. 2,000원 비싸진다. 무슨 뜻일 것 같으세요? 갑자기 제 강의 듣다 말고 앞에서 어떤 아이가 그래요. 야, 2,000원 비싸진다. 이게 뭔 소리야? 내 강의로 2,000원 비싸진다는 거야? 예.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이게 벌써 작년도 거라서 올해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 통닭을 시킬 때 뼈 있는 통닭하고 뼈 없는 통닭 있죠. 뼈 없는 통닭이 2,000원 비쌉니다. 뭔 얘기냐면 뼈 때린다는 얘기예요. 뼈 때린다는 얘기. 왜 그 팩폭이라 그러죠. 팩트 폭격. 팩트 폭격을 다르게 얘기하면 뼈 때린다 그래요. 근데 뼈를 때리면 어떻게 돼요? 뼈가 바스러져서 뼈가 발라지죠. 그래서 통닭에 뼈가 없는 2,000원짜리 비싼 통닭이 된다 그래서 2,000원 비싸진다는 뜻이 그 뜻입니다. 팩폭하고 있구나 그 뜻이에요. 이렇게 아이들의 말이 바뀌고 있습니다. 어떻게 소통이 돼요? 아빠 2,000원 비싸진다. 뭔 소리냐?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예. 그러니 뭐 까짓거 내 아이가 소통하기 위해서 돈 내고 배울 만도 하겠죠. 경우에 따라서는요. 예. 두 번째 문제는 뭘까요? 첫 번째는 직접 내가 아는 것이 없다. 생각보다 직접 내가 할 줄 아는 게 없다. 아는 게 없다가 아니라 할 줄 아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니즈가 상당히 시장에 많다. 아까 말씀하신 무형의 니즈. 예. 무형의 니즈가 상당히 많다. 심지어 아까 제가 얼핏 말씀드렸는데 유명한 비즈니스 그거 있어요. 화장실 뚫어주는 거. 진짜요. 화장실 막히면 연락 주세요. 가서 뚫어드릴게요. 2만 원 맞습니다. 한번 사업 잘 구상해 보세요. 예.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뭘까요? 이겁니다. 이건 또 공감 좀 하시나요? 너무 무섭나요? 잉여인간. 우발 하라리의 이런 책이 있어요.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안이라는 이 호모 사피엔스 쓴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책을 읽고 참 제가 느낀 게 많았는데 이 책에 이런 용어가 처음 나와요. 무용계급이라는 말이 처음 나옵니다. 바로 뭐냐면 요즘처럼 AI, 컴퓨터의 발전, 인터넷의 발전, 챗GPT 이런 것들이 자꾸 우리의 생산에 해당되는 생산직에 해당되는 일들을 다 뺏어가요. 심지어 이제는 택시기사가 필요 없잖아요. 예, 무인 운전이 다 되니까. 예,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아마 음주 대신해주는 대리운전도 없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파일럿 운전이 되니까. 예, 그런데 그렇게 없어지다 보니 우리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사람들. 휴머는 뭐 어떻게 먹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의 정부는 어떻게 할 거냐면 AI를 가지고 생산하는 그 업체나 그한테 세금을 싹 다 걷어요. 걔네들이 다 생산하니까 세금을 많이 걷어서 우리들한테는 기본 생활비 뭐 이런 이름으로 해가지고 돈을 나눠줘요. 복지 제도로. 그래서 여러분들은 중요한 경제 두 가지 활동 있죠. 생산과 소비 중에서 여러분들은 소비만 하십시오. 생산은 컴퓨터가 합니다. 어떻게 들으면 놀고 먹고 좋죠. 예, 놀고 먹고 좋은데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고 이 사람이 예언을 했냐면 그렇게 됐을 경우에 우리는 엄청난 자존감의 상처를 받을 것이다. 왜? 필요 없다라는 느낌 때문에. 내가 사회에 필요 있다는 느낌은 사실 내가 만들어낸 명작, 내가 만들어낸 잘 만들어진 뭐 자동차 예를 들면 잘 만드는 교육 프로그램, 잘 만들어낸 어떤 음료수나 어떤 상품들 이런 거가 사람들이 사용하면서 행복해하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만족을 느끼고 나의 있는 자존감을 느끼는데 그 기회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난 쓸 줄만 아는 사람이 돼 버리는 거야. 돈 받아서. 이거 잘 생각해야 된다. 앞으로의 인류는 이 자존감이 무너져서 못 살 괴로운 세상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신 책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지금 저도 만으로 47에 희망퇴직을 하고 나왔습니다. 좀 이따가 이제 제가 양력을 말씀을 드릴 텐데, 희망퇴직을 하고 나와서 진짜 저거 했던 게, 내가 이러려고 47년간 죽어라고 그렇게 공부하고 이랬나? 한순간에 그냥 필요 없다고 내팽겨지는데, 내가 뭔 짓을 하고 산 거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지금은 생각보다 나의 이 생산적인 지식과 이것들은 어쩌면 회사 생활에서 써먹는 나의 능력은 잉여인간에 해당되는 잉여 능력들이구나. 쓸모가 없구나. 다 갖고 있는 능력들이구나. 다들 회사 가서 한 자리 하면 다 잘하시잖아요. 다들 부장만처럼 다 하시고, 과장만처럼 다 웬만큼 다 하시고, 대리만 다 하실 거예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생산할 필요가 없어. 왜? 저출산이라 써먹을 사람도 없고요. 예, 환경 때문에 많이 만들면 안 되고요. 막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가면 갈수록 우리는 잉여인간의 시대에 살게 되는 겁니다. 무용계급의 세상. 거기에 타격받는 건 뭐다? 자존감. 이 자존감을 어떻게 지키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두 가지 말씀, 제가 준 이 두 가지 말씀을 좀 키워드를 이해해 주세요. 내가 할 줄 아는 게 의외로 없다. 그 다음에 자존감이 가장 큰 문제다. 그래서 제가 이 독서 모임을 시작을 한 겁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데 할 줄 아는 걸 모르셨던 분들, 나는 책을 읽을 수 있어. 그리고 책에서 읽은 그 감동을 누구한테 전달해 줄 수 있어. 어떤 사람은 여기서 나와서 이 책 읽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할지 모르겠지만, 이분들이 말한 걸 제가 녹화를 해서 유튜브에 매일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그분 이름으로 제 채널이긴 하지만 그분 이름만 치면 유튜브에 딱 떠요. 그러면 누군가는 출근길에 이걸 들으면서 자기가 책을 안 읽었지만 거기 책의 재미있는 부분, 감동적인 부분을 그분은 감정적으로 배우게 되시죠. 다른 분에 도움을 주게 되는 거예요. 쓸모가 있어요, 없어요? 도움이 돼요, 안 돼요? 이분들은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책 읽었다는 그 해냄의 경험과 그 다음에 남한테 도움을 줬다는 자존감을 찾게 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더 용기를 내십니다. 책을 한 1년 동안 같이 읽다 보니까 책을 쓰고도 싶은 마음이 엄청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와드렸죠. 아까 말씀드린 사전에 내 책 쓰기를 열어서 이분들이 책을 쓰게 했어요. 이렇게 4권의 책을 썼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출판 기념회를 해드린 사진이고, 너무 행복해 하시고, 이분들은 그 이후에도 또 다른 용기를 내셔가지고 또 각자 또 자기의 그 실버 비즈니스라고 할까요? 예, 그래서 막 이렇게 동사무소 같은 데 가서 또 강의도 하시고 계세요. 자기는 책 갖고. 예, 이렇게 또 자기가 해내는 사람이 되는, 성장하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줄 수도 있는 거죠. 이분 누구예요? 예, 세계적인 사과장수죠. 예, 저는 이분은 사과장수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중국에 가면 우리는 아이폰이라고 부르지만 중국에서는 애플폰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핑거. 사과라고 불러요. 저는 이분은 사과장수라고 부르는데, 저는 이분을 또 다르게 부릅니다. 이렇게도 부릅니다. 왜일까요? 이분 대학 나왔나요? 예, 대학 중퇴했어요. 그렇죠? 실력이 없어 안 간 게 아니에요. 대학 갔더니 배울 게 없더라. 이 시간에 나가서 회사 차릴래. 그리고 만든 게 애플사죠. 맥킨토시 컴퓨터 만들고, 남들이 아무도 안 썼던 마우스 만들고, 나중에 맥북, 애플폰까지 만드시잖아요. 또라이잖아요. 남들과 똑같이 안 사시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지금의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입니다. 남들 다 하는 거 여기에 뭉쳐 계시면 그냥 그렇게 사세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이 어항 통째로 어딘가에 가고 있어요. 이 어항 전체가 한꺼번에 계속 바뀌고 있어요. 빨리 이렇게 이분처럼 뛰어서 넘어가지 않으면 통째로 그냥 죽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좀 너무 심각하게 표현했지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혼자 똥 튀어 넘어간 이 대표적인 인물이 제가 말씀드린 스티브 잡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런 식으로 사시는 분들. 그래서 이분이 또라이인가요? 네, 또라이 맞아요. 또라이 맞습니다. 나쁜 뜻의 또라이가 아니라 앞으로는 또라이가 살아남는 시대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분들 또라이로 키우실래요? 대학 보내실래요? 대학 보내죠. 근데 지금 고개 끄덕이시지만 내 자녀는 그래도 대학 보내야 돼. 글쎄 모르겠습니다. 저도 되게 강의하지만 제 자식을 대학을 보내게 될지 아니면 또라이를 시킬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일단 또라이를 시키고 싶어요. 무슨 얘기냐면 죽은 물고기만이 강물을 따라서 흘러갑니다. 보세요. 죽은 물고기만 강물이 흐름을 흘러가서 여기 처박혀 있죠. 살아있는 물고기는 강물을 거슬러요. 흐름을 거슬릅니다, 항상. 그래서 그 흐름을 이용해 내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가죠. 그럴 줄 알아야 살아있는 거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멍하니 있어서 흘러가는 물에 휩쓸려 가다 보면 나는 뭐와 똑같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이 또라이 근성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죽이지 마세요. 살리세요. 이제는 또라이가 살아남는 세상이고, 또라이여야만 살 수 있는 세상이고, 또라이가 마케팅의 타겟이 될 때입니다. 또라이가 되세요라고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그걸 도와주는 게 아까 책을 읽으세요, 강의를 하세요, 책을 쓰세요 라고 기운을 북돋아주는 그런 모의를 수유를 하세요 하고 싶으시면 이거 도와주는 게 또라이 마케팅, 제가 만든 말이에요. 이거의 중요한 하나의 또 비즈니스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전문가임을 알리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지금까지는 학위나 스펙이었습니다. 좀 전에 제가 제 소개할 때 학위 말씀드렸나요? 저 무슨 과 전공한 것 같아요?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살아보셨잖아요. 문과 나오신 분이 이과에 하는 분도 많고요. 뭐 음악 전공하신 분이 딴 거 하고요. 상업하고요. 다 그러시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죠? 이거 전문가 맞아요? 아니에요. 더군다나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더더욱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배우시는 이 강의가 디지털 마케팅이라는 이름의 어떻게 보면 실용적인 학과의 이름이긴 하지만 여러분이 여기서 배우시는 거는 이런 식의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그때의 지혜를 배우셔야 되는 거죠. 그냥 나는 무슨 과 학과니까 그 책 무슨 과 개론을 막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채찍집 물어보면 다 나오는데 지식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거기서 취해서 내가 행동해서 내가 할 줄 아는 사람이 돼서 내 것으로 만든 지혜가 필요한 거죠. 스펙이 아니라 퍼스널 브랜딩이 필요합니다. 브랜딩 배우셨죠? 아직 안 배우셨나요? 배우셨죠. 조시영 이사님이 우리나라 브랜딩의 최고십니다. 꼭 제대로 배우세요. 자, 그래서 제가 그 브랜딩으로서의 여러분의 1인 브랜딩으로서의 1인 멘토 디지털 마케팅이란 크리에이터라는 이 제목으로 강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시대 비즈니스는 뭐라고요? 문제를 해결하는 건데요. 문제는 직접 할 줄 아는 게 없는 것과 자존감을 지켜야 되는 이 두 가지의 문제를 먼저 타겟으로 준비해 보자라는 키워드를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서야 제 인사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서 모든 청년이 잘 사는 그날까지 잘 사는 멘토 스쿨의 이영권입니다. 잘 살고 싶으세요? 웃잖아요. 다 잘 살고 싶죠. 그럼 왜 물어? 이거잖아요. 근데 잘 사는 게 뭔지 아세요? 그럼 말은 못하죠. 돈 많은 거 아닌가? 건강한 거 아닌가? 예, 정답이 없어서 물어본 거예요. 예, 그거는 연구해야 되는 정말 학문입니다. 평생 연구해야 되는 학문이에요. 제가 잘 사는 학과를 만들려고 합니다. 머지않아서. 예, 그런데 키워드는 이겁니다. 청년. 여러분 청년이시죠? 왜 청년한테 청년이라고 왜 말하고 그래? 아니야, 난 청년 아니야. 난 청년 아니라 생각하시는 분. 왜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소년 정말 대단하십니다. 예. 훌륭하십니다. 예. 저도 소년입니다. 청년의 반대말이 뭘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청년이 뭔지 궁금하시면 청년 반대말 생각해 보자고요. 혹시 이 말을 들으면 조금 힌트가 나올까요? 세계 유명한 어느 분의 묘지 비석에 가면 묘비에 이렇게 적혀 있대요. 나는 30살에 죽었고 60에 묻혔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럼 30년 동안 뭐 한 거야? 30년 동안 미라로 썼던 거예요? 죽은 듯이 살. 그렇죠. 근데 왜 죽은 듯이 산 걸까요? 왜 죽은 거에 산 걸까요? 그 청년의 반대말이 혹시 노인은 아닐까요? 연세 많으신 분들한테는 좀 죄송스러운 얘기인데 이게 좀 조심스럽게 좀 들어주세요. 그런 뜻은 아니고요. 나이가 지졌다고 다 노인이라는 뜻이 아니라 진정한 노인의 의미는요. 이거죠. 고민하지 않고 나이만 먹으신 분. 고민하지 않고 나이만 먹으신 분. 네. 아까 그분의 말씀은 30살 이후로는 나는 노인으로 살았다는 뜻이에요. 고민 없이 나이만 먹고 살다 시간만 때우다가 60에 묻혔다. 이 말을 하시는 거죠. 즉 그냥 열심히만 살았다.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다 열심히 살았죠. 예, 애 키우랴, 회사 가랴, 뭐 하랴. 예, 얼마나 열심히 사셨습니까? 경쟁에서 이겨서 살아남으려고, 예, 어떻게든지 하려고 얼마나 열심히 사셨어요. 근데 왜 죽은 것 같지? 예, 이거죠. 왜 뭐가 빠져서 이런 거지? 뭐 잘못한 거지? 바로 그게 뭘까를 찾아내는 게 잘 사는 법입니다. 여기에 실은 답은 뭐 꿈이라고 생각해도 좋고요. 예, 꿈을 갖고 계시면 청년입니다. 잘 살고 싶으시면 청년입니다. 이해되세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귀찮아 그냥 이렇게 살래. 이분이 바로 노인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21세기 21가지 제안이라는 유발 하라리의 책의 402페이지에 보면은요. 성경도 아닌데 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는 지금 인간을 해킹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뭔 얘기예요? 여러분 컴퓨터 켜 계신데 거기다 검색하려고 딱 손 갖다 대면 뭐가 막 뜨죠. 유튜브 딱 들어가면 나는 원하지도 않는데 내가 어제 봤던 거 비슷한 거. 내가 어제 손흥민이 거 봤으면 오늘 손흥민이 게 막 올라와 있죠. 컴퓨터 쇼핑몰 들어가면 내가 어제 살라고 봤던 백이 막 떠 있고 그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개인의 존재와 삶의 미래와 통찰권이 갖고 싶다면 알고리즘, 그게 알고리즘이잖아요. 그게 알고리즘입니다. 지금 AI가 여러분들의 이 움직이는 추적한 것들을 다 기억하고 있다가 이쯤 되면 당신 이거 원할 거야 하고 딱 띄워줘요. 예. 그러니까 내 자신의 기호를 AI가 만들어줘요. 그럴 때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존이 대표적인 알고리즘 먼저 사용하는 데거든요. 이 알고리즘보다 더 빨리 달려야 한다. 어떻게 달려야 되죠? 막 뛰라고요? 그 얘기가 아니라 더 빨리 알고리즘보다 더 먼저 나 자신을 알아야 된다고. 내가 나 자신을 모르면 AI에 끌려간다고요, 이제 앞으로. 나는 맨날 손흥민이 축구만 보는 사람이야. 나는 맨날 죄송합니다. 명품 백만 사야 되는 사람이야. 예.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끌려가는 거예요. AI한테. 나는 그런 존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죽을 때 이상하다. 그러고서 죽게 되는 거죠. 이런 세상일수록 우리는 나를 돌아봐야 되고요. 내가 누군지를 빨리 찾아야 되고요. 예. 내가 뭘 좋아하는지. 오늘 점심 뭐 드셨습니까? 아직 못 드셨죠, 참. 예. 학식당에서 그러니까 선택을 안 하셨네요. 그냥 주는 대로 먹었네요. 그게 익숙하잖아요. 근데 내가 대부분의 우리나라 사람들 뭐 먹고 싶어요? 아무거나요. 네. 자기 먹고 싶은 거 같이 먹어요. 라고 얘기하지 내가 좋아하는 거 주장하지 못해요. 진짜 뭐 좋아해요? 그러면 몰라요. 무슨 색깔 좋아하세요? 그러면 글쎄요. 까만 건가? 이러지. 내가 좋아하는 게 없어. 근데 정말 좋아하는 게 없었을까요? 죽였잖아요. 다. 자를 죽였잖아요. 전부 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것만 갖고도 제가 또 몇 시간 강의를 할 수 있는데 오늘은 그 얘기가 아니니까요.
이렇게 AI 대비해서 나를 자신을 찾는 이게 중요시 되고 있고, 그래서 제가 낸 책이 바로 이 책 표지인데요. 자잘하게 잘 사는 법이라는 책인데, 이게 제가 회사를 나오고 나서 3년 동안, 2년 동안 그래서 나를 찾으려고 몸부림쳤던 그 내용을 적은 제 자서전 책입니다. 그 방법은 좀 이따 말씀을 드릴 거고, 여기서 이제 잘 살게 될 게 뭘까라는 부분을 이렇게 고민해 보기 시작한 것도 저 또한도 회사를 나온 다음부터입니다. 거의 50살이 돼서야 철들어서 내가 누구지? 라고 생각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런 트랙이 있거든요. 가만히 있으면요, 계속 대학 가야지, 결혼해야지, 돈 벌어야지, 애 낳아야지, 집 사야지. 그래요? 네. 공부할 때 뭐 내가 가고 싶은 거 골라갔나요? 점수에 맞춰서 대학 갔고. 대학 나오니까 내가 또 그냥 불러주는 거기 회사 들어가서 그 일 했고. 뭐 대충 이런 식으로 살아보진 않았나요, 혹시? 그러다가 딱 어느 순간에 저같이 회사 잘린 다음에 딱 생각해보니, 나 뭐야? 뭐하고 산 거야 도대체?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여러분 혹시 안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런 사회였어요. 근데 이제는 이런 사회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특히나 코로나 때문에 변했습니다. 갑작스럽게 변했습니다. 그래서 자아를 돌아보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부터 저의 예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갑자기 지금부터 자기 돌아보시면 슬퍼져. 그러니까 저 예를 보여드릴게요. 저를 빗대어서 한번 보세요. 저도 나름대로 공부 열심히 했어요. 키스트입니다. 카이스트 아니고요.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라고 키스트에서 석사를 했고요. 일본계 화학회사에서 14년을 일을 해서 총 22년을 화학계에 몸담았습니다. 저는 화학공학을 전공했습니다. 바로 단국대 화학과 91학번입니다. 제 모교예요. 오늘 역사적인 날입니다. 제 모교에서 강의하는, 오늘 제가 꿈을 하나 또 이룬 날이에요. 그래서 찍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제 꿈을 이뤄주셔서. 이렇게 살았는데요. 실은 제가 제일 싫어하는 과목이 화학입니다. 제일 싫어하는 과목. 평생을 화학하다 살았어요. 뭔 짓 한 거죠? 전 그러면 나중에 행복해질 줄 알았어. 참고 뭘 하면. 나름대로 거기 회사에서 인정받아갖고, 이게 지금 일본 상하이에 주재원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일본계 회사에서 한국인이 인정받아서 외국에 파견 나가서 일할 정도로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돌아오니까 잘려. 필요 없대 이제. 도대체 왜 대학 공부 돈 내고 공부해가지고 직장 생활한 거죠? 여러분, 직장 다니면서 돈을 얼마나 벌까요, 여러분? 한번 계산해 보셨어요? 계산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풀어드릴게요. 제 예로. 제가 아까 뭐라고 얘기했죠? 22년간 직장 생활을 했다고 그랬어요. 22년간 처음 들어갈 때 제 연봉이 한 2천 됐었고요. 마지막에 나올 때 평균 연봉이 한 8천 정도 됐어요. 주재원 할 때는 한 억이 좀 넘었었는데, 근데 그 정도에서 평균을 내보니까 22년 동안 평균을 쫙 내보니까 평균 5천만 원 벌더라고요. 곱하기 22 해보세요. 11억 벌었어요. 내 인생에서 직장생활에서 벌 수 있는 돈은 11억입니다. 자, 우리 뒤에 젊은 사장님, 예를 들어서 우리 대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대학 졸업하자마자 취업을 해가지고 직장생활에 정말 인정받아서 처음부터 억대 연봉을 받았어. 1억을 받았어. 그래서 30년을 근무했다고 쳐봐요. 얼마 벌어요? 30억 벌잖아요. 한 푼도 안 쓰고 숨만 쉬고 살아서 30억을 버는 거예요. 근데 제가 쓴 돈이 얼마였냐면 7억을 썼더라고요. 4억 남아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그래서 이렇게 1년에 2,805만 원을 썼고요. 한 달에 약 280만 원 정도 썼고요. 그 다음에 하루에 9만 원 정도 평균 썼더라고요. 근데 지금 물가가 올라서 더 비쌌겠죠? 자, 계산해 보세요. 만약에 대학을 다니는 이유가 취업해서 내가 평생 먹고 살려고 했다라면 완전히 계획이 안 맞아요. 30억을 벌어서 요즘 같은 세상에 서울에 집 살 수 있어요? 살 수 있겠다. 다 그대로 모았다면. 근데 생활비가 나가잖아요, 저같이. 제가 11억 벌어서 7억 썼다니까요. 그럼 최소한 아무리 아껴 써도 10억밖에 안 남는 거잖아. 저보다 더 아껴 써가지고 20억은 썼고 10억은 남았다고 치자고요. 그 30년 일해서 30년 후에 은퇴할 때 그때 10억 가지고 아파트가 사질까요, 서울에? 무슨 얘기냐면 이런 계산 안 해보고 무조건 공부하라고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분들한테. 그래 놓고 막 1년에 거의 1억을 써, 교육비로. 이런 바보 같은 산수에 안 맞는 그게 어디 있을까요? 근데 우린 또 그러고 있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사는 것도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어떻게 나오는지. 그래서 반드시 뭘 해야 된다고요? 사업을 하셔야 됩니다. 직장을 다니는 동안에도 사업을 하셔야 되고요. 계속적으로 새로운 거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창조경제 시대예요. 새로운 돈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월급만 받아서는 죽어도 잘 살 수 없다. 심지어 100세까지 살 수도 없다. 그 말씀 드리는 거고, 그래서 저는 그거 때려치고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강의를 하고 있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강의로 돈 못 봅니다. 봉사만 하고 있어요. 아직 유명 강사 아니잖아요. 김창욱 정도는 돼야 그래도 뭐 한번 나가면 몇백 받고 이러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못 받고 있지만, 그래도 제가 하고 싶은 일이기에 이 일을 하고 있는 이유는 아까 같은 그런 보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 드리거든요. 저는 바로 제 인생에서 이게 바로 이분을 본따서 한 또라이 짓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월급쟁이 생에서 내 손 들고 나와서 희망퇴직이긴 하지만 일로 넘어왔죠. 그래서 지금은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거, 의미 있는 거, 어떤 게 앞으로의 비전이 있고 어떤 게 이 세상에 좋은 메시지를 던져주고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일인가 라는 부분을 생각하면서 찾은 일이 강사고 아까 말씀드린 1인 멘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낸 책이 이건데 이것도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저의 얘기를 해드린다 그랬어요. 실은 저는 난독증 환자입니다. 저는 학력고사도 지문을 못 읽어요. 활자를 못 읽습니다. 그럼 어떻게 풀었을까요? 어떻게 대학을 갔을까요? 수학, 과학 이런 거 있죠? 그거 위주로 풀었고 영어나 그 국어의 뒤에 문제는 거의 포기했어요. 머리 되게 좋았나 봐요. 그래도 대학 간 거 보면. 예,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50이 은퇴할 때까지도 책을 1년에 한 권도 못 읽었어요. 활자를 읽으면 머리 안 들어와요. 그게 난독증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극복하려고 나오자마자 하루에 15분씩 책을 읽는 걸 했어요. 하루도 안 빼고. 15분은 그래도 한두 장만이라도 붙잡고 술 먹고 온 날은 이렇게 얼굴에 덮어놓고 잤어요. 이렇게. 그거를 한 2년을 하고 나니까 제가 1년에 책을 100권 읽는 사람이 돼 있더라고요. 100권을 그냥 읽는 게 아니라 필사하고 그거를 블로그에 올리는 사람이 돼 있더라고요. 처음부터는 아닙니다. 당연히 처음에는 15분만 읽고 이렇게 쌓이다 보면 그걸 하루도 안 빼고 하다 보니까 2년 만에 제가 그런 사람이 되어 있었고 그 2년 후에 쓴 책이 이거고 이 책이 나올 때 조세현 우리 교수님을 만나서 신문에 실어줬어요. 제 이 책을.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그 죽을 뻔했다고. 중국 주재원 시절에 진짜 목숨 걸고 일했죠. 새벽 5시까지 그 S 고객님과 술 접대하다가 그 다음날 6시에 또 접대 골프 나가야 돼요. 잠 한숨도 못 자고 비 오는 날 또 중국 상하이에서 어디 또 있는 또 골프장에 2시간을 가서 거기서 새벽 7시에 티오프를 딱 하는데 1홀은 쳤어요. 어떻게? 2홀 딱 가서 눈을 딱 떠보니까 병원이야. 이게 뭐지? 그리고 얼굴이 이렇게 거울을 보시는데 얼굴이 쫙 까져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앞으로 꼬라 박은 거예요. 이렇게 제가 안경 쓰고 있잖아요. 꼬라 박았어요. 이게 쫙 그렇게 했어요. 근데 어떻게 된 겁니까? 물어봤더니만 모르겠다. 왜 그러냐? 빨리 한국 돌아가서 검진 받아봐라. 그래갖고 300만 원 내갖고 검진을 싹 다 받아봤는데 별명은 과로. 근데 정확한 증명은 이거였어요. 대사증후군. 대부분 이거 판정 받아보시는 한두 분 없으시겠다. 다들 이게 몸매를 봐서 건강하셔서 없으시겠는데 좀 배볼록 나오고 좀 그러신 분들은 다 혈압 올라가기 시작하고 당뇨 생기기 시작하신 분들이 그게 대사증후군이에요. 근데 이 대사증후군은 저같이 컨디션 관리 못해갖고 잠깐 실수하면 그냥 한 번에 골로 갑니다. 그러니까 저 부산이 만약에 저승이면 울산 쪽 와 있는 거예요. 그게 대사증후군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모든 사람들이 대사증후군이라서 그걸 우습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중국에서 돌아와서 처음 한 일은 열심히 병원 찾고 좋은 약 찾아 먹고 했으나 아무 효과가 없었어요. 운동도 못 해요. 온몸이 산성화돼가지고 손목이 쉬어가지고 이걸 파격을 못 해요. 이게 안 돼요. 그래서 1년 동안 식이 조절해가지고 식물성 뭐 먹고 좋은 거 먹고 해가지고 몸을 조금 이게 알칼리성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부터 운동을 조금씩 시작을 했죠. 그게 바로 요겁니다. 팔굽혀펴기. 하루에 100개만 하자. 한번 해보세요. 100개 쉽나? 쉬워요. 무릎 꿇고 하고 있잖아. 무릎 꿇고. 근데 이걸 매일 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매일 1년을 하고 나니까 제가 책을 가렸는데 배가 볼록했다가 이게 좀 좋아졌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조금 더 운동해서 바디 프로필을 찍었습니다. 이게 제가 만으로 50이 되기 전에 한번 바디 프로필 찍어보자 그래갖고 작년 요맘때 찍었는데 지금은 빠른 속도로 회복이 돼서요. 제 배는 보지 마십시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지금 이렇게 말을 좀 잘 그나마 못하지는 않지만 제가 말 더듬이었습니다. 남 앞에서 말 못했어요, 실은요. 근데 그 또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날부터 밤 10시에 강의를 연 다음부터 이렇게 매주 수요일에 강의를 했습니다. 다 다르게 해서요. 심리학 강의, 뭐 경제 강의, 건강 강의, 제 책에 대한 강의, 독서법 강의, 근테크, 트렌드 뭐 2022 이런 부분들, 아까 자존감 등등등 해서 요즘 시사 뭐 이 부분을 골고루 해서 하나도 겹치지 않는 거로 매주 수요일마다 강의를 하다 보니 제 실력이 늘죠. 그리고 점점 입소문이 나고 사람들이 오기 시작을 하고요. 그래서 그 소문이 나서 이게 상도 받게 됩니다. 교육부 상도 받게 돼서 제가 이때 제 나름대로 의미를 둔 게 이거였어요. 화학공학 공돌이었는데 이제 인문학 강사로 내 인정을 받았구나.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이게 참 잘한 짓이다라는 걸 생각을 하고 앞으로 계속 이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 부분이 저 잘났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좀 전에 쑥 흘러간 이 부분이 몇 년이나 걸린 일일까요? 2년이요. 그 전에 책 계속 못 읽던 친구가 책 한 페이지도 못 읽던 친구가 2년 동안 꾸준히 읽어서 책을 1년에 100권 읽고 책을 쓰는 사람이 돼 있고요. 1년 정도 꾸준히 강의를 해갖고 지금 이 정도 수준이 돼 있고요. 1년 동안 꾸준히 팔굽혀펴기해서 바디프를 찍고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인생에서 1, 2년 별거 아니잖아요. 우리 살아봤잖아요. 그렇잖아요. 20년 직장생활 치갈 해봤자 11억 벌어서 사억 남고 아니면 혹은 빚더미 올라가 있고 뭐 이런 거 중에 2년 혹은 1년만 내가
이렇게 사람이 바뀐다, 완전히. 공돌이가 인문학 강사가 된다. 예, 제가 보여드리잖아요. 이게 바로 1인 멘토가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일라 가족은요, 이렇게 되게 행복해 하시죠. 부산에 계신 분, 제주도에 계신 분, 대전에 계신 분 할 것 없이 아침마다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자기가 아침마다 해냄을 이렇게 서로 기뻐하시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런 글쓰기, 책쓰기 과정도 하는데, 이것도 단순히 책을 쓰는 게 아니라 책을 쓰면서 나를 찾으셔라고 딱 4주만. 예. 그래서 실제로 해내게 만들고요. 나를 찾고 싶으신 분들이 누구한테 물어볼 사람 없을 때 저한테 오세요. 저한테 상담 받으세요. 1시간 동안 저랑 대화 나누다 보면 그분은 눈물 흘리면서 가십니다. 네. 제가 누군가한테 코칭 수업을 받았냐고요? 아니요. 제가 고민을 해봤으니까. 제가 나를 찾는 고민을 해봤으니까 그분이 어떤 심정인지는 알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보다 더 경험 많으시잖아요. 어떤 분야, 그러니까 완벽할 필요는 없어요. 제가 글을 제일 잘 쓸까요? 아니죠. 제가 무슨 글을 잘 써요. 책 한 권밖에 안 쓴 놈이. 하지만 그분보다는, 그 오신 분보다는 제가 경험이 있잖아요. 그럼 오히려 그분은 그 레벨에 맞는 그 지식이 필요하신 거란 말이죠. 그 경험이 필요하신 거란 말이죠. 누구는 화장실 뚫는 거 이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노하우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노하우가. 그거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나 여러분의 삶 속에 다 여러분의 멘토가 될 수 있는 걸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심지어 저 이런 것도 해요. 제가 이렇게 요리를 합니다. 이게 요리를 하면 사람들은 와인을 하나씩 갖고 와서 제가 요리한 거 먹으면서 수요일 저녁에 이렇게 와인 파티를 하는 것도 제가 했었어요. 왜 했을까요, 이거? 관계를 넓히려고요. 네트워킹 하려고요. 회사를 안 나가니 사람을 어떻게 또 만나요? 그래서 그분들과 만나서 이분들과 얘기하면서 했더니만 이분들이 각양각색의 또 사업을 잘 하시는 분들 만나서 그런 거 협업해서 지금의 제가 와 있고요. 이런 식으로 공개 강의, 채널, 블로그 활동 꾸준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걸 보고 이제 저보다 더 훌륭하신 이분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목소리를 잘 컨설팅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이분이 저한테 연락이 오셔서 이 교수랑 같이 하고 싶으니까 좀 사람 좀 모아줘요 해갖고 제가 이렇게 원데이 클래스 열어가지고 이분들 강의 열어서 이렇게 연결해 드리고, 또 이분은 영어를 정말 잘하시는 분이신데 영어를 하루만 해도 영어 실력이 확 늘게 만드는 노하우를 갖고 계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 원데이 클래스 만들어서 또 이렇게 강의를 열어드리고. 자, 보세요. 제가 딱 가르친다는 뜻이 아니에요. 누군가 필요하신 학생들도 있지만요. 그 학생이 멘토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주변에 다른 멘토들을 엮어서 배우고 싶은 분, 직접 하고 싶으신 분의 니즈와 좋은 도움을 주고 싶은 분의 니즈를 모아서, 이게 뭐죠? 플랫폼이죠. 바로 1인 멘토 온라인 마케팅 비즈니스라는 거는, 디지털 마케팅 비즈니스라는 건 바로 디지털 플랫폼 사업입니다. 교육 플랫폼 사업. 근데 내가 소비자가 될 수도 있고 내가 공급자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거를 내가 만들어줄 수 있는, 꾸준히 뭔가를 지킴으로 해서, 그 꾸준히 뭔가 지킴으로의 핵심에 저는 아까 6시에 그 독서 모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교수님께서 높게 봐주셔서 저를 여기 부르신 거고요. 제 마지막 꿈은 그런 플랫폼으로 가칭, 잘 사는 멘토 대학을 만들고 싶어요. 젊은 친구들은 많지가 않아서 오히려 지금의 이제 소위 말해서 아까 좀 표현이 너무 심했지만 잉여 세대에 해당되는 분들의 느낌을 받으실 만한 분들, 인생 2막을 준비하시는 이 분들이 이 수업을 통해서 자존감을 찾으면서 뭔가 새로운 걸 찾을 수 있는 이런 걸 주고 싶은 마케팅이고요. 제가 이걸 이제서야 알려드립니다. 단골대가 화공과 91학번이고요. 서강대 석사 나왔고요. 키스트고요. DKH 코퍼레이션에서 그 염료 만드는 화학회사에 있어서 유럽에 있는 모든 그 회사의 제품들 다 제가 카피 개발을 해냈어요. 그러다가 일본에 있는 JSR이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은 아베가 경제전쟁을 일으킬 때 3가지 수출 금지 내린 거. 첫 번째가 뭐였죠? 반도체용 포토레지스트라는 거였어요. 그 회사가 바로 JSR입니다. 그 회사에 제가 있었습니다. 화학적으로는 대단한 경력 아닌가요? 예, 싹 다 버렸습니다. 싹 다 버렸고 지금은 잘 사는 쌤, 잘 사는 법 강사, 책 쓰기 강사, 강사 컨설팅, 스피치 하는 법도 알려드립니다. 실제로 스피치 대회도 제가 1년 동안 했었고 주최했었고 심사도 봤었고요. 1인 기업 컨설팅, 은퇴 설계 컨설팅, 이 금융 쪽에, 금융 쪽 공부도 자격증제가 2개나 있고 또 그런 부분들. 왜냐하면 퇴직금 관리하셔야 되잖아. 퇴직금 대부분 다 어디 가 있어요, 여러분들? 저기 지금 반토막 나는 데 가 계신 분들 많으시죠. 그러니까 그걸 좀 아셨으면 퇴직금을 어떻게 안전하게 넣어놓으시면 지금쯤 10년마다 2배씩 올라갈 수 있는, 퇴직금 1억을 10년 지나면 2억 되고 20년 지나면 4억 되고 30년 지나면 8억 되고 이런 상품이 있습니다. 그런 걸 알려드릴 수 있는데 그런 것도 공부를 해서 제가 해놨고요. 또 그 외에 지금 실천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 이렇게 제가 명함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의 비즈니스란 우리의 문제를 찾고 해결해 주는 게 중요한 비즈니스의 핵심 포인트일 수 있다. 이거 꼭 좀 기억해 주시고요. 그 문제 중에는 생각보다
우리의 지금의 우리들은 안다고 생각하지 실제 할 수 있는 게 없다. 근데 그거는 프라이빗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1대1로 도와줘야 될 것들이 많다. 이렇게 모아놓고 알려줄 수 있는 거지 아닌 것들이 많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식으로 마케팅을 하면 좋을까? 한번 힌트를 가졌으면 좋겠고요. 힌트를 보여드렸죠. 이런 것도 된다라는 거예요. 자, 거기서 중요한 핵심은 그분의 자존감을 세워주는 거다. 이 자존감은 공급자도 소비자도 모두 자존감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모델이 만들어진다면, 아까 명품백 왜 사십니까? 솔직히 그거 딱 주면 아우 살잖아요. 솔직히 남편도 그거 딱 사줘서 아내가 기뻐하면 엄청 살잖아요. 네, 자존감 살잖아요. 전 못 사줘서 지금 자존감이 네. 그런데 다 똑같아요. 결국에는 내가 존재하면 존귀함을 찾고 싶은 거예요. 내가 존재할 사람이다. 필요한 사람이다. 예. 이걸 찾는 싸움이란 말이죠. 앞으로 이 삭막해지는 AI 시대에서 점점 이 갈구는 심해집니다. 그 갈구로 심해지는 그 과정 중에 어쩌면 누구나 갖고 있는 그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상세하게 프라이빗하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마케팅, 1인 멘토, 디지털 마케팅, 아까 예로 보여드린 온라인 독서 모임이라든지 온라인 강의라든지 온라인 컨설팅이라든지 혹은 일대일로 만나서 하는 컨설팅이라든지 원데이 클래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를 제가 보여드리면서 여러분의 비즈니스에 앞으로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회사를 나오고 만든 저의 인생 사명문입니다. 나 이영권은 나 자신을 찾고 나의 해냄을 바탕으로 보다 나은 삶을 살고픈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 존재한다 라고 저 자신을 정의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저의 하루하루의 삶은 이 목적에 맞춰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오늘 제 모교에 와서 우리 선생님들 모셔놓고 실질적인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기도하면서 왔는데 오늘 강의가 실질적인 도움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